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 의궤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건 2016년 단 한 번뿐입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절차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조 왕세손 책봉 때 만들어진 어보는 옥으로 만들어진 옥보입니다. 뒤에 있는 이 금속으로 된 통이 어보를 담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는 습도와 온도에 민감한 8만 8천여 점의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좀처럼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 공개는 2016년 단 한 차례, 보통 사전에 허가받은 연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보관된 제2수장고에 2023년 3월 2일 김건희 씨가 들어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을 통해 오전 방문 계획을 알렸고 출입 신청과 허가 절차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박물관 측은 점심 무렵 도착한 김 씨를 위해 평소 굳게 닫힌 철문을 열고 출입증을 태그하며 최소 5개 이상의 보안 절차를 해제했습니다. 김 씨는 박물관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수장고 안에 머물렀지만 김 씨의 출입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의 문이 김건희 씨 한 사람을 위해 열렸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혜라는 지적에 박물관은 담당자의 기록 누락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로부터 사흘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물관에 찾아와 수장고를 보고 싶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수장고에서 조선 왕실의 유물을 빌리거나 반출하려 한 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김건희가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출입했다라는 뉴스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관련해서 일찌감치 김한 기자님 제보를 받으신 게 있다고요? 뭐 어떤? 예전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물려 갖고 되게 네. 화제가 됐는데 예전에 제보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가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반출이 됐는데. 네. 지금 그때가 이제 관저 막 탄핵이 되네 만에 막 네. 이럴 즈음이었어요. 올해 초.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되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나? 지금 관저도 못 들어갔는데 그거가 돼갖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다 담당자들이. 그러면 이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뭐 문화재 반출 리스트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로. 근데 이제 당연히 그때는 확인이 안 됐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뒤로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잊어먹고 지나갔는데 저는 사실 그 제보를 받았을 때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문화재를. 그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반출을 해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후배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후배가 근데 거기서 뭐 차담회도 하는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상 하나 가져가자 이러면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다 국가가 문화유산으로 관리하는 품목들인데 그거를 그러면 이조백자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쓰지 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대화.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탄핵 아마 관저 요새화하고 요 무렵일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는 차담회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차담회 보도는 있었죠. 그때 당시에 차담회 보도가 있었었나요? 차담회는 그 전에 알려진 거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이 문화재 관련된 얘기들이 그리고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문화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만 경회로만 간 게 아니네. 거기 침소에도 들었네. 근데 수장고를 2번이나 갔네. 그러니까. 2번이나 갔다라는 거는 뭡니까? 볼 게 있었으니까 간 뭔가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목적. 네. 근데 그마저도 방문 기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드러내놓을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김건희 행동 패턴을 놓고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술적 의미가 네. 있을 수 있겠죠. 뭐 세 가지구나.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뭔가 내가 본인이 명성황후 얘기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명성황후 관련해서 뭔가의 어떤 강한 이입, 뭐 정신적인 일체감, 뭐 이런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기가 얕잖아요. 좀 지식이. 그러니까 하면서 좋고 싶어. 그거. 아니, 아니야. 조선의 국모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명성황후 이런 걸 아니, 생각하면 드라마죠. 드라마. 뮤지컬도 안 드라마, 봤지. 뮤지컬 이런 거. 드라마 명성황후가 네. 갖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미디어적 이미지 같은 거를 생각하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런 거에 몰입이 되어서 어쨌든 기가 이제 좋은 곳이잖아요. 네. 하기에 뭐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하나 있을 수 1번, 있고. 예, 주술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것도 일반적인 접근이지만 내 권력을 가졌는데 내가 돈 있어도 사람들이 못 가보는데 예를 들면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재용도 못 가보는데 뭐 이런 데를 내가 그냥 막 맘대로 다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여기 어자에도 앉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한 네. 피폐함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결핍에 대한 예. 심리적인. 그리고 저는 근데 그 두 가지보다 네. 더 김건희스럽게 설명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김건희가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굉장히 강해요. 김건희 에코백 뭐 이런 걸 제작을 했거든요. 그게 보통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브랜드화해서 제작하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예. 근데 김건희 에코백, 김건희 스카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어떤 소품. 근데 그 문화재와 관련해서 뭔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우리는 멤버 유지를 기억하지만 네. 미술 전공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문화재를 통한 어떤 뭐 사업 구상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배용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저께 압수수색 들어갔나요? 한지 관련된 맞습니다. 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한지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뭐 문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업이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 뭐 그게 얼마나 사업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그 돈 있는 분들한테는 꽤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사치품이나 기호품으로 그렇죠.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 뭔가 그런 접근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가장 나의 그 생각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세 가지가 다 네. 약간의 결합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제 미지의 공간 그리고 불허의 공간을 자신의 어떤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 쾌감 그리고 그것도 그 통과하는 그 행위 자체도 저는 약간 주술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결계를 깬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궁이라든지 어떤 왕조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영국 그때 영국 그 누구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네. 서거하셨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 예. 서거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어떤 그 자신이 그동안은 이제 뭐 권력으로서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누렸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그걸 뛰어넘는 무언가를 이제 쟁취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셨듯이 뭐 박물관의 어떤 보물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문화재들 이런 것들 하고 또 하나 더는 이 사람이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자기가 뭐 한국 그 국중박 뭐 이런 것들 뭐 전시를 했다 뭐 까르띠에 전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엄청 기획을 하고 그리고 뭐 자코메티 전 뭐 세상에서 제일 뭐 비싼 이제 뭐 이제 그 이거 뭐죠? 조각상 전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갈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문화재도 충분히 지금 이렇게 어떤 것들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한다든지 사업적으로도 이제 살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단순히 그 어떤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을 오랫동안 진지하게 무엇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접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다 떠나서 사람이 공적인 인물로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 이런 거를 갖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면 어디 공직에 나가면 내가 SNS는 하지 말아야겠다. 술은 먹지 말아야겠다. 여기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뭐든 자기만의 그리고 내가 이제 공적 인물이야. 라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사회적 책임을 해야지. 뭐 이런 등등등의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대국가 이후에 다 고등교육을 시키고 사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네. 살게끔 하는 게 있죠. 근데 이 김건희라는 인물을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유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네, 인간의 네, 유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죠. 내가 미대 나 그래도 미술 전공인데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비서를 통해서 그런데 가볼 수 없나요? 뭐 그거를 행사를 만들 수 없나요? 내가 거기를 갈 수 있는 뭔가 계기를 잡을 수는 없나요? 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 정도만 해도 권력 남용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그런 말하자면 조차,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당일날 오전에 통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 좀 이따 갈 거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정도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예.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실패다. 네. 아니 거기까지 얘기가 나가는데 이제 그 연장선상으로 영부인 접견실까지 해외 순방대 예.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좀 잠시 후에 나눠보고 저는 역사학자에게 궁금하게 한 게 이 수장고가 갖는 의미가 네네. 어떤 걸까? 지금 네. 얘기해주신 세 가지의 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네네. 주술적 차원이냐 아니면 그냥 권력에 대한 의지의 차원이냐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화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저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배용입니다. 예. 이배용이라는 사람 결혼도 안 하고 막 이화여대 뭐 총장 총장. 좀 하다가 역사 전공입니다. 그 사람이. 뭐 역사 뭐 전공했는데 여기에 아무도 초점을 안 맞추더라고요. 뭐 전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성황후 전공입니다. 아 그래요? 오. 명성황후를 전공했어요. 오. 처음 알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명성황후잖아요. 명성황후를 데리고 와니까 뭐 네가 오늘 상궁해라 이거예요. 이상궁 같이 갑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라고. 결혼 안 했잖아. 상궁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좀 받고 상궁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옛날에 음암리에 뇌물 바치던 게 금거북이에요. 그래요? 예. 예전에 역사 속에서도요? 예. 금거북이를 황후에게 바치고 상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딱 금거북이 스토리 나올 때 이게 이 명성황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마 그 수장고 아니면 곤영합이라고 네. 하죠. 네. 그 침전에 들어갔겠느냐. 갔어. 그런데 갔어. 그러니까. 야, 이 여자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뭐 최응천이 뭐 네. 국가유산청장이요. 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국가유산청이 어디에 있느냐면 전주에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몽양 영웅령이 누군지 몰라요. 국가유산청장이 몽양 영웅령 그게 누군데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랬다고 내가. 아니 어떻게 국가유산청 이게 옛날에 뭐예요? 문화재청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재청이 이름만 바꿔서 국가유산청인데 국가유산청장이 몽양 영운형이 누군지 모른다고? 무슨 이런 낙하산이 있어? 내가 이래 생각했는데 진짜 몰라. 아니 무슨 이게 뭐 미친놈이야 뭐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잘렸어요. 네. 국가유산청에서.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빨갱이다 싶었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하는 말이 이 이배용 이 사람이 어떻게 따라갔나? 이배용 보세요. 핑크색. 그렇죠. 이걸 위아래. 입고 가죠. 예. 제가 그것도 내가 유사히 봤어요. 이거 왜 이런 옷을 입고 가나? 내가 뭔가 상궁에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슬리퍼에 이렇게 짝다리 짚고 그 김건희가 됐다고 서 있잖아요. 핑크색 지금 아니 위아래. 핑크색인데 지금 저렇게 서 있잖아요. 짝다리 짚고 밑에는 들기름으로 청소를 해가지고 있는데 나는 저런 거 보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명성황후를 왜 전공했는데 저기 왜 들어갔느냐? 명성황후 때 대원군이 저 경복궁을 다 수복한 것도 있지만 다시 건설했잖아요. 네. 경복궁 타령이 나오고 막 5만 개, 1만 개 다 나올 정도로 다시 했죠. 명성황후를 왜 했느냐? 명성황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그 경기도 장호원에 잡혀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에 무당이 하나 있었다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 무당을 한 사람을
도대체 나는 이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도망을 가 있는데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겠고 한양에서는 자기 장례식까지 했다는데. 명성황후가. 네, 명성황후의 장례식까지 네.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데 그 무당이 나타나요? 무당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 나타나가지고 네가 누군데? 아 내가 진영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음. 라고 얘기한. 그래요 진영군이 몇 월 며칠 날에 돌아갈 것이다. 피리를 불고 예. 그 금이 환영할 것이다. 네. 딱 그렇게 돼요. 아, 진짜 실제로. 예,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에이 잡스러운 거 나가라 했다가 다시 부르죠. 예. 다시 약간 불러가지고 건진법사 같은. 예, 건진법사 같은. 고종하고 그 자기하고가 그때부터 1882년부터 1894년 갑오 농민 전쟁 때까지 예. 12년 동안 모든 국사를 진영군의 손에 맡깁니다. 사실상 진영군이 모든 거를 다 해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예, 그래 내가 저는 우리 그 역사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본능적으로 이제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그 이배용 위원장과는 오래된 인연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명성황후를 이제 전공을 했으면은 예. 계속 그 김건희 씨한테 당신을 보니까 명성황후가 생각난다. 이러고 아마 약간 그래. 증폭을 시켜서 더 어. 가까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그 옆에서 번째는 무당 역할이 건진법사인 거고. 금거북이 그렇죠. 주고 지는 그렇죠. 상공을 하나 맡은 그리고 거야. 저는 하나 더는 괜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그 수장고에 정확하게 들어간 그 시점이 언제죠? 2020 3월 2일인가? 3월 2일에 갔다가 5일 날도 갔다는 거예요. 예. 2023년? 예. 네, 3월이잖아요. 저는 이제 2022년 5월 달에 이제 그 용산 국방부를 들어갈 때부터 저는 군사행위를 예정을 하고 들어갔다고 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엄을 예상하고 갔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용산 간 것도 사실 계엄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미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성들을 육본에서 이제 국방부에서 가장 이제 늘 이제 보고 장군들이랑 술 마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굉장히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계엄 끝나고 오히려 그 경복궁을 약간 자신의 어떤 집무실? 그러니까 용산이 끝난 거지. 그 용도가 끝나서 계엄 끝나고는 경복궁을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침실도 자기가 쓸 침실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시 왜냐면 들기름을 칠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이제 다녀야지 그 건물이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막 김건희가 봤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 무슨 궁 관련했던 그런 거라든지 뭐 더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지 않았을까. 갑자기 우리 그 명성황후에 심취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2번 갔다 3번 갔다 했을 때는 뭐 침실도 가고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구경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나중에는 직무를 여기로 왜냐면 청와대는 안 좋다고 하자 다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영구적인 어떤 그 왕처럼 권력을 누리는 공간이고 계엄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미친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그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을 이해를 하려면 저도 비상식이 돼야죠. 비상식으로 생각을 해야 네. 가장 그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세요? 한지 살리기. 예. 네. 난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배용이 한지 예. 살리기 재단. 진영군의 동생이 예. 한지를 했습니다. 오. 진영군의 동생이 한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영군하고 뭔가 좀 신적으로 이래 신딸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진영군은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몰라요. 예. 그 일본 놈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전혀 역사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한창 그거 할 때는 어느 정도였느냐. 송시열의 집에 서울 집에 이 진영군이 살았을 정도예요. 예. 진영군이 살았을 정도로 그때 그래가지고 노론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 상소를 올리고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고종이 다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을 정도였는데 진영군의 동생이 한지 사업을 했던 걸 제가 압니다. 예. 따라서 한지 살리기 위원회 위원장이 이배용이다. 예. 나는 여기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 어제. 어제
한지살리기위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 재단 이사장이 여전히 이배용이야. 그래 내가 보면서 야 인마들 완전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어떻게 이 한지살리기가 그대로 사업이 연결되고 있다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서서 야 이거 정말 아니 근데 미친놈들이다. 그 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 왜 본인이 명성황후에 그렇게 꽂혀 있었을까요? 김건희는? 아니 명성황후가 드라마에 아니 만났어요.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네. 내 같은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아 그래 비극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신발이 비극적으로 좋겠지. 죽은 사람이 원래 신발이 잘 받는다. 조선의 국모 한마디에 꽂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조선의 꽂혔어요. 국모 그거 하나에 꽂힌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번에 왜 안중근 그 영화 예. 있잖아요. 안중근의 왜 저 하얼빈 영화에서도 거기 보면은 김고은이 맡은 역할이 명성황후를 보필하다가 명성황후가 죽을 때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나온 이런 애예요. 그래가 와가지고 안중근을 막 돕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영화만 본 거야. 명성황후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민비라고 표방될 정도로 네. 얼마나 나쁜 그러니까요. NYUN인지 네. 전혀 모르고 예. 그런 사람만 아유 뭐 영화에서 보고 이렇게 뭐 드라마 주인공 최명길이 뭐 예쁘니까. 나오고 네. 이미연이 나오고 이러니까 우와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명성황후 조선의 국모다 이러면서 예. 막 뮤지컬도 나오고 그런 걸 들었겠지. 예. 조성은 씨 말대로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명성황후처럼 살 거야. 라는 게 안 있었겠습니까? 아니 살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 태어났구나. 명성황후가 될 어. 팔자로 명성황후가 이제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자기로 다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방송이 너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이해를 할 그들의 수 사고를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